공은 왜 날아갈까요? 공은 왜 날아갈 거예요? 왜? 때리니까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공은 때리니까 날아가죠. 때리니까 우리가 날아가요. 첫 번째로 가져볼 질문이 이거야. 공의 비행은 결국 클럽 움직임에서 결정되죠. 그렇지. 많이들 오해하는 거. 그렇죠. 뭐 팔의 동작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공이 똑바로 날아가고, 그렇죠. 우리가 뭐 몸을 어떻게 쓴다고 해서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개념은 아닌 거죠, 사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클럽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공은 결국 클럽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라는 부분고, 근데 이제 볼 출발 같은 경우에는 85%가 페이스 면에서, 그렇죠. 여기 페이스 면의 방향에서 결정이 나고 15%가 이제 궤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궤도랑 면과 궤도의 편차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볼 출발은 면이라고 좀 생각해도 사실 레슨하는데 큰 오류는 없어요. 볼 출발은 좀 단순화시키자면은 볼 출발은 면이고, 이제 궤도 같은 경우에는 볼의 이제 스핀 축에 기울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자, 볼 출발이 면이니까 얘가 스윙 궤도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빨간 스틱 대비 파란 스틱이 아웃인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 각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금 볼의 스핀 축이 어떻게 되죠? 살짝 기울어져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자, 공은 사이드 스핀이 없어요. 이렇게 돌지 않아요. 공은 무조건 백스핀인데, 이때 백스핀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졌냐, 이렇게 기울어졌냐에 따라가면서 기류를 타고 이렇게 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비행기 꺾을 때 이렇게 기울이면 기류 타고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은 오른쪽으로 돌고. 그래서 요 면 대비 궤도가 차이에 따라서 기울기에 영향을 주고 날아가면서 휘게 되고, 자, 반대로 이제 스핀량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까는 이제 좌우로 봤잖아요. 앞뒤로 보면은, 자, 이 편차가 넓을수록 백스핀량이 많아지고, 이 편차가 줄어들수록 백스핀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스매시 팩터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스매시 팩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가 1.5까지 나오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봤자 뭐 1.42, 또 잘 안 나오죠. 거의 뭐 페이스 어퍼쳐야 나오고, 웬만하면 뭐 1.38, 1.37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편차가 넓을수록 스매시 팩터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웃인으로 깎아치는 분들이 드라이버가 스매시 팩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자, 이렇게 드라이버는 좀 로프트가 낮잖아요. 낮아도 궤도가 이렇게 아웃인이 나오면 아무래도 어택인으로도 가팔라지는 경향을 가지니까 당연히 스매시 팩터도 떨어지는 뉘앙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올려치면 거리가 멀리 간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스매시 팩터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마냥 올려쳐버리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느린데 이 편차가 너무 줄어들면 백스핀 양이 적어지니까 이제 공이 안 뜨고 좀 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좀 진짜 심하게 올려치는 경우인 거고, 웬만한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디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느낌. 그리고 레슨하면서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아이언은 좀 똑바로 가는데 긴 채를 칠수록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은근 많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쇼다이언은 괜찮게 가요. 혹시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 각도가 이 정도가 되죠. 근데 자, 같은 라인으로 그대로 로프트를 세우면 어떤가요? 로프트가 낮을수록 이 각도가 같은 라인인데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 볼 스핀 쪽 기울기가, 그렇죠, 이게 좁을수록 각도가 더 옆으로 기울어지고 로프트가 높을수록 이 각도가 완만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긴 채일수록, 아웃인으로 쳤을 때 긴 채일수록 슬라이스가 잘 나는 이유가, 같은 아웃인이더라도 로프트가 낮을수록 스핀 축이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같은 스윙 궤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쇼다이언은 이렇게 엎어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엎어쳐도 쇼다이언은 좀 똑바로 가는데, 이제 엎어치는 분들이 긴 채로 갈수록
이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고 스매시 팩터도 떨어지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디플레인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그 백스핀, 그러니까 로프트가 높으면은 백스핀 쪽으로 힘을 더 많이 뺏겨가지고 위로 이제 좀 타고 올라오니까 기울어지는 쪽보다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핀 축이 좀 덜 기울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알고 계시면 레슨할 때 좀 편하니까. 왜냐면 은근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내가 좀 아이언 치는 법은 아는데 이게 드라이버 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드라이버 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사실 레슨해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윙 자체가 아웃인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쇼다현이라서 안 있는 것 뿐인데 그렇지. 쇼다현 치는 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골프의 정답은 없지만은 클럽 움직임 및 볼의 비행은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볼의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누스 효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포 탄도 추적한다고 이제 그거 한 이론인 건데. 아, 대포. 예. 볼의 비행이 이제 마그누스 효과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면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볼에 그런 영향력을 주고 볼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왜 그렇게 휘고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마그누스 효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 트랙맨이랑 GC 커드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세요? 트랙맨이 레이더 방식.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한국 미사일을 추적하려고 이제 썼던 원래 군사 기술인데 이제 약간 작게 만들어가지고 기능 좀 떨어지고 해서 이제 민영화되는 기술이거든요. 트랙맨이 도플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파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그대로 트랙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트래킹. 그러니까 볼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맨은 클럽 움직임을 읽는 게 아니고 볼의 비행을 읽어요. 그렇지. 볼의 비행을 읽은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베이스가 볼에 주는 영향력이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걸 반대로 볼의 비행을 읽어서 자 볼의 비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클럽은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랙맨은 어찌 보면 추정치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GC 커드보다는 조금 비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내에서는 GC 커드를 더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트랙맨은 트래킹을 한 이후에 추정치를 띄우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뭐 트랙맨이 알고리즘이 또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하나를 쳤을 때는 그게 비정확할 수 있어도 여러 개의 공을 치면서 피드백을 받는데 또 트랙맨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그리고 GC 커드는 이제 카메라 방식이죠. 그러니까 GC 커드 우리 왜 칠 때 여기 이렇게 스티커 붙이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페이스 딱 맞을 때 이제 그 페이스 면을 이제 읽는 거라 가지고. 페이스 면을 읽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GC 커드는 맞을 때 단어 그대로 이제 볼과 이제 클럽 움직임을 이제 초소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이제 읽는 거고 트랙맨은 이제 트레이스도 하는 거죠.